좋아요, 구독! 네, 앞서 살펴본 조간 브리핑 중 전문가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뒀을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군사 로봇 기업 인수, 나에게 로봇의 멀티플을 달라. 오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신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에게 로봇의 멀티플을 달라. 지금 멀티플이 사실 기업가치 배수를 뜻하잖아요. 방산 멀티플이랑 로봇 멀티플의 괴리가 얼마나 크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좀 궁금한데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사실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수주,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로 좀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실적이 안 나옵니다. 실적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거의 3조에 가까운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로봇에 대한 멀티플은 무한에 가깝다. 특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수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드리는 질문입니다. LID 넥스원은 방산주일까요? 로봇주일까요? 우선은 방산주죠. 일단 우선은 방산주이긴 맞습니다. 관련했을 때 어제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도달을 하긴 했는데 관련했을 때 수급에 대한 주체가 좀 명확하게 갈렸다는 점. 아직까지 방산으로 보고 있는 쪽이 기관과 외국인 쪽,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가 나와줬고 로봇 기업이다. 앞으로 더 산업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쪽이 개인과 사모펀드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저는 로봇 쪽으로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LID 넥스원이라는 기업이 지금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실체가 있는 기업을 조금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에 사들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현재 가격, 그러니까 실적 같은 경우는 좀 로봇 같은 경우가 미미하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실적은 방산이 맞습니다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 특히 로봇 같은 경우가 방산과 결합이 된다면 크나큰 시너지가 좀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에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LIG 넥스원의 관전 포인트는 이것 같습니다. 로봇으로 볼 것이냐, 방산으로 볼 것이냐. 만약에 로봇으로 본다면 여기서 더 추가적인 성장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50%가 더 넘어가면 2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수급적인 이슈도 함께 붙을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됐을 때 방산이라든지 로봇 섹터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LIG 넥스원이 어떤 주가 흐름을 그려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논리는 이렇습니다. 고스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로봇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현재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연간 4천억 달러 수준의 매출을 내세우고 있고 특히 군사용 목적에 가장 활용이 잘 되고 있는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실제로 미군이라든지 영국군에서 감시라든지 정착 쪽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 9월에 나왔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사족 보행 로봇 쪽에 소총을 하나 달았습니다. 물론 프로토타입이긴 해요. 아무래도 윤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변수도 있고 로봇 기업, 세계적인 로봇 기업 측에서 이렇게 로봇을 활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난항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로봇에다가 수총을 달거나 혹은 미사일을 달거나 앞으로 좀 군사적인 지형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쪽에서의 좀 선점 역할을 한 LIG 넥스원은 앞으로의 성장을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다른 섹터와도 함께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LIG 넥스원이 로봇과 함께 결합을 하긴 했는데 이런 일은 사실 이 기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그룹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그룹 간의 시너지, 그러니까 육해공 간의 시너지를 함께 내기도 했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우주와 함께 결합을 하는 등 방산 기업이 기존의 방산 기업에 찍히는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있는 섹터에 투자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는 멀티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로봇보다는 방산 쪽에서 큰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었고요. 뭐 천궁2라든지 수출 쪽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여줘 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어제자로부터 좀 많은 분들께서 로봇 쪽에서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역시나 보여줬는데 투자 키워드는 어떤 부분으로 잡아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방산업계는 슈퍼마켓으로 불린다. 이건 역시도 좀 궁금합니다. 네,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다양한 무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방산업계 슈퍼마켓으로 불리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다만 매출의 대부분 차지하는 쪽이 정밀 타격 분야입니다. 정밀 타격 분야이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사실 다른 방산주 대비했을 때 조금 낮게 주가가 위치가 한 게 이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을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로봇 쪽과 함께 결합을 했을 때 이 부분을 더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 로봇에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단다던가 하는 식으로 굉장히 활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키워드 같은 경우는 로봇은 성장 중입니다. 라고 잡았는데 아무래도 로봇 산업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 떠들긴 했습니다. 로봇은 굉장히 다양한 산업과 함께 연계를 시킬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로봇 산업은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이번 같은 방산의 사례도 있고 혹은 교육의 사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산업과 연계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는데 관련했을 때 가장 크게 로봇이 사용이 되고 있는 쪽은 서비스 쪽과 협동 로봇. 특히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출산율 혹은 인구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와주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추이인데 OECD 평균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적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혼인율도 굉장히 저조하고 출산율도 굉장히 저조하다는 점. 그로 인해서 미래에는 좀 노동력에 대한 부족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더불어서 임금에 대한 상승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내년도 최저임금률만 하더라도 그 수단을 좀 더 합하게 되면 10,000원 정도 좀 가까이 될 텐데 관련했을 때 앞으로 이 같은 임금에 대한 부분은 더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서 AI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글로벌 기업이 굉장히 유리하긴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이 협동 로봇이라든지 관련 시장에서 굉장히 큰 그러니까 세계 점유율 1위라든지 이런 점유율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투자를 해야 하고 특히 기업 쪽이라든지 정부 측면에서도 계속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올해 삼성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로봇 섹터가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를 이뤘기도 했고요. 삼성뿐만 아니라 뭐 LG전자라든지 뭐 두산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업 쪽에서 로봇 산업에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쪽 산업이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것. 거기다가 더해서 정부의 이제 뜻도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에 지능형 로봇법이 발효가 됨으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혹은 법적 제도에 대한 마련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산업부가 연내에 첨단 로봇 산업 비전 전략 마련과 그리고 규제 개선을 신속히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연내가 멀지 않았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지금 12월 중순이죠. 네, 며칠인데 아직 연내이다 보니까 이 로봇법 개정법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로봇 섹터 관련 이벤트가 남아있는 게 12월 14일에 정부의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련 이벤트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하지만 좀 추측을 해볼 거로는 앞으로 이쪽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함에 있어서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부품을 좀 양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정부가 얼마만큼의 돈을 이쪽 로봇 산업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LRG 넥스원으로부터 촉발된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함께 계속 주목을 해봐야 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수요 역시도 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방산과 로봇의 시너지를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혜 섹터와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방산 쪽으로 조금 더 이슈가 부각이 될 것이냐 혹은 로봇 쪽으로 이슈가 부각이 될 것이냐. 방산 같은 경우야 좀 좋을 수가 있는 게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로 움직여서 실적에다가 더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더해서 방산 기업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쪽을 제시를 하면서 방산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방산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약간 껴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날 1시 반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뉴스가 하나 나왔던 게 폴란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생길 수가 있다는 점. 2차 폴란드 계약이 지연이 되면서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 관련했을 때 새로 바뀐 정권이 자체적인 군사 쪽을 좀 도입을 한다던가 혹은 유럽 쪽에서 좀 도입을 하려는 의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했던 폴란드 2차 계약 같은 경우에 좀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좀 불확실한 노이즈가 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시 반 그때 뉴스가 나오자마자 거의 3% 마이너스까지 가까이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물론 방산 섹터가 중장기적으로 폴란드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혹은 뭐 호주라든지 UAE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긴 하지만 좀 확인해보자는 측면이 있고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관심 있는 쪽은 로보티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층간 이동이 자유로운 차세대 자율주행 로봇을 출시를 했는데 관련했을 때 좀 차트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력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로보티즈라는 기업은 계속 관심 있게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